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유생학 쪽 세 번째 식품과 질병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생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병원체에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생 동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세균성 감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비브리오 폐혈증, 성홍열, 디프테리아, 탄저, 결핵, 브루셀라, 렙토스피라증,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파상풍 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세균성 감염병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중에서 콜레라가 세균성 감염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중에는 폴리오가 유행성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러스성 감염병 중에는 폴리오와 유행성 간염이 있다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이제 리케차성 감염병과 원생동물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건 리케차성 감염병엔 쯔쯔가무시병 여기에 들어갑니다. 쯔쯔가무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소입니다. 병원소. 자, 병원체는 미생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면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된 곳, 예? 저장된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 또는 보균자는 인간 저장소라고 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감염병의 종류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그냥 뭐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쭉 써놨는데, 실제로 외울 수 없어요. 이거 외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1급 감염병. 자,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 하고,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하면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패스트, 탄저, 신종 인플루엔자, 야토병, 디프테리아. 그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중에 급성 이제 사스, 메르스 이거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런 게 이제 1급 감염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급 감염병에는 전파 가능성 고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티푸스,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A형 간염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급 감염병 중에 콜레라와 장출혈성 대장균이 2급 감염병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기출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인 것은 콜레라와 재장출혈성 대장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급 감염병에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는 3급까지는 다 격리해야 돼요. 1, 2, 3급 다 격리해야 됩니다. 3급에는 파상풍과 B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한센병, 그다음 비브리오 폐혈증이 3급 감염증입니다. 이 중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3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4종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인플루엔자 감기 뭐 이런 거죠. 매독, 회충증, 간흡증, 폐흡증, 해외 유입 기생충, 보통 벌거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4종 감염병에 들어간답니다. 자, 다음 경구 감염병입니다. 경구 감염병. 대부분 소화기 계통의 감염병이며 환자 및 보균자의 배설물이 감염원이 된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자, 경구 감염병인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폴리오가 있는데, 이거 콜레라하고 세균성 이질이 경구 감염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몇 번 나왔어요. 다음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는 결핵,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 뇌염, 브루셀라, 탄저, 공수.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이 많은 것 중에 결핵하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인수공통 감염증이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보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일본 내염, 브루셀라 탄저 공수, 조루 인플루엔자 감염증, 사스, 야구병, 큐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있다라고만 아시고 인수 공통 감염병에는 결핵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생충의 전파 방법입니다. 기생충. 자,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방법 흙, 물, 채소 및 과일, 동물 등의 매개체가 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간접적인 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 회충, 요충, 편충의 충난, 알을 먹는 거죠.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회충, 요충, 편충의 알을 먹는 겁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4대 충이라고 하죠. 회충, 요충, 편충, 십이주장충인데 이 십이주장충, 이 구충이죠, 구충. 이 구충의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피부를 뚫고. 그래서 피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피부로.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다음 중 뭐야? 뭐라 그러죠? 입으로 전염되지 않는 것은 하고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게 이제 구충이 십이주장충이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때 혈액으로 감염되는 거죠. 말라리아, 모기죠, 모기. 사상충, 흡혈 8.15 수혈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음 모체 감염입니다. 모태 감염. 이거 엄마가 아기한테. 자, 톡소플라즈마, 말라리아. 그래서 임신한 모체가 태아에 옮기는 거죠. 자, 기타는 호흡기로, 그다음 비뇨생식기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염원에 의한 기생충의 종류입니다. 감염원에 의한 기생충의 종류. 자, 감염원이 채소일 경우, 육류일 경우, 어패류일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시험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너댓 개는 나와요.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경 바짝 쓰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채소로 감염되는 거는 회충, 요충, 편충, 십이주장충. 여긴 다 있어요. 그죠? 회충, 요충, 편충, 십이주장충. 여기에 동양 모양 선충이 따라 들어옵니다. 동양 모양 선충. 이게 시험에 나와요.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즉 구축이죠. 동양 모양 선충까지가 채소류에 때문에 감염이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요충 같은 경우에는 항문 근처에 산란을 해서 똥구멍이 엄청 가려운 거예요. 항문 소양증이라고 해서 엄청 똥구멍 긁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요충이 엄청 있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따로 나옵니다. 요게. 그리고 이거 소아에 집단 감염된다. 요충 같은 경우에. 그죠? 애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똥구멍을 긁고 있다. 단체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중요하니까. 채소로 감염되는 건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십이지장충, 동양 모양 선충이 있고, 요충은 항문 근처에 산란을 하는데, 그래서 항문 소양증, 가려움증이 생긴다. 소아에 집단 감염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육류입니다, 육류. 자, 육류는 유구조충은 돼지, 무구조충은 소입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어? 유구조충과 무구조충이라는 게 있는데 유구조충이 돼지고 무구조충이 소입니다. 자, 유대무소예요.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게. 자, 육류에 다시 올 수 있는 건 선모충과 톡소플라즈마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요 중에서 이제 만소니 열두조충이라는 게 있어요. 만소니 열두조충. 이게 만소니라고 하기도 하고 만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맨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셋 중에 뭘로 나올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소니라고 읽더라고요. 만소니 열두조충은 조충을 생식을 하면 아니 열두조충은 닭, 뱀, 개구리를 생식하면 걸린답니다. 이 시험에 엄청 나와요,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와. 응?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자, 육류는 유구조총은 돼지에서 나오고 무구조총은 소에서 생기는데 자, 선모충과 톡소플라즈마도 있어요. 톡소플라즈마. 이 중에 특히 만소니 열두조충은 닭, 뱀, 개구리를 생으로 먹으면 걸린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자,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어패류로 인해서 이제 그 감염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또 헷갈린 게 또 나옵니다. 아까 동양 모양 선충 나왔죠? 자, 만손이 열두조충 있었죠? 자, 이제 여기에는 광절 열두촌충이라는 게 있어요. 열두촌충.
광절 열두촌충,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요코가 흡증, 유극악 구조충이라는 게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어패류에 이제 페디스토마하고 간디스토마는 있는지 다 알아, 사람들이. 그죠? 그게 있는지도 안다고. 근데 이제 광절 열두촌충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게. 광절 열두촌충.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랑 간디스토마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가 따로따로 시험에 나와요. 따로따로. 다음 중 간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붕어와 잉어입니다. 붕어와 잉어. 간디스토마는 붕어, 잉어. 페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개하고 가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따로따로.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중요하니까. 자, 어패류 다시 읽겠습니다. 어패류는 광절 열두촌충,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요코과 흡충, 유극악 구조충이 있는데 그 중에 간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붕어와 잉어다. 페디스토마의 중간 숙주는 개와 가재다.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감염을 했다는 기생충의 종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채소로 감염이 되는 것은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구충이죠. 동양 모양 선충이 있고 특히 요충은 항문 근처에 산란을 해서 항문 소양증, 가려움증이 생긴다. 특히 요충은 소아에 집단 감염된다. 자, 육류로 인하여 감염되는 것은 유구조충은 돼지, 무구조충은 소, 그 다음에 선모충, 톡소플라즈마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만소니 열두조충은 닭, 뱀, 개구리를 생식하면 걸린다. 그다음에 어패류로 인해 감염이 되는 것은 광절 열두촌충,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요코과 흡충, 유극악 구조충이 있다. 간디스토마, 간흡충이죠. 간디스토마를 간흡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붕어와 잉어다. 페디스토마, 이건 폐흡충입니다. 폐흡충. 페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개와 가재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